유럽에서의 생활은 도착하는 지역에 따라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행 전에 미리 조사해 두는 것이 좋아요. 사소한 차이점에 대해 말하자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에어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모든 곳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 신선한 공기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다행입니다. 유럽에서는 누군가의 아파트, 사무실, 심지어 식당에 에어컨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 유럽인들은 창문에만 의존해 바람을 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식료품점이나 쇼핑몰처럼 규모가 큰 곳은 보통 환기가 잘 되는 편이에요.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유럽 레스토랑의 물도 항상 무료인 건 아니에요. 물론 대부분의 레스토랑에서 멋진 유리병이 제공되지만 계산서에도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물을 요청할 때는 탄산수가 대신 제공될 수 있으니까 물도 원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얼음물을 잔에 가득 채우는 것도 잊으세요. 냉장고에서 찬물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유럽인들은 미국처럼 얼음 덩어리를 잔에 가득 채우지 않습니다. 저예산으로 관광을 즐기신다면 공중화장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실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걷다가 우연히 화장실을 발견하면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어서 좋죠.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려면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주머니에 50센트 정도의 돈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요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쇼핑몰에 가는 거예요. 쇼핑몰의 화장실은 대개 무료입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화장실 칸막이 바닥에 틈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청소와 접근성을 위해 이러한 디자인을 선택했다는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유럽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문이 바닥에 닿아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다지 인기가 없지만 유럽에서 네임데이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년 중 매일 특정 이름을 가진 사람을 위한 미니 생일 축하 행사와 같은 날이에요. 이 전통을 따르는 유럽인들은 이 날을 제2의 생일로 여기며 일부는 실제 생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조차도 출신 지역에 따라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100년 된 건물을 예로 들어볼게요. 유럽에서는 거의 새 건물에 가깝지만 미국에서는 오래된 건물로 간주됩니다. 물어보는 사람에 따라 미국인 중 일부는 200년 된 건물을 오래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어요. 유럽인들은 이 단어를 중세시대 이전의 것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거리로 따지면 정반대예요. 유럽인에게는 100km를 운전하는 것이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미국인들에게는 짧은 여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이 훨씬 더 혼잡하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실제로 유럽 연합 전체 면적은 미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해요. 어느 쪽이든 유럽인들은 유럽 대륙 안에 있든 지구의 다른 곳으로 떠나든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작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국경을 넘는 것이 정상적이고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자랐기 때문일 거예요. 두 지역을 비교할 때 가전제품도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세탁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유럽에서는 대부분 냉수만 연결할 수 있고 앞쪽에서 세탁물을 넣어요. 미국에서는 온수와 냉수를 모두 사용하고 위에서부터 세탁물을 넣는 세탁기가 일반적이에요. 자, 여행하기 전에 선택한 유럽 국가에서 사용하는 전기 플러그의 종류를 미리 알아두세요. 여행 중에 휴대폰 충전기나 헤어 고데기를 사용하려면 전용 어댑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호텔은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고 있고 요청할 때 어댑터를 무료로 제공해줘요. 냉장고도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더 큰 냉장고와 냉동고에 투자하는 대가족을 제외하고는 작은 냉장고가 일반적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룸메이트와 식료품을 공유하고 음식물 낭비를 줄이고 신선한 식품을 사러 마트에 자주 가는 것을 즐긴다면 이런 냉장고가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국적에 따라 유럽으로 떠나기 전에 미터법에 대한 지식을 미리 익혀야 할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는 우리처럼 모두 미터, 그램, 리터, 섭씨를 사용합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도 학교에서 미터법을 배우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야드, 마일, 파운드, 화씨와 같은 다른 법을 고수해요. 예약하기 전에 날짜와 시간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해요. 유럽인들은 날짜를 일, 월, 년으로 쓰는 반면 미국인들은 월, 일, 년으로 뒤집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한 주가 보통 일요일에 시작해서 토요일에 끝나지만 유럽에서는 월요일에 시작해서 일요일에 끝나요. 다른 시간 형식도 주의하세요. 일부 국가에서는 오후 2시를 말하기 위해 14시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유럽에 처음 도착하면 광고도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풍선 의상을 입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지역 업체를 홍보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또한 미국 고속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대한 광고판 간판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볼 수 없어요. 운전자는 전방 도로에 더 집중해야 하고 이러한 광고 기법은 너무 산만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에 위배됩니다. 거리 이름과 쇼핑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미, 특히 미국에서는 5번가나 16번가와 같이 숫자로 거리 이름을 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유럽에 가보면 거리에는 보통 실제 이름이 있어요. 유럽의 일부 시골 지역에서는 아예 이름이 없는 도로를 우연히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에 연결되는 도시를 따서 이름을 짓는 멋진 전통도 있습니다. 유럽의 쇼핑 시간도 다소 혼란스럽고 때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시에스타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부 지중해 국가에도 비슷한 관습이 있습니다. 상점과 기업이 오후에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에요. 유럽 도시의 소규모 상점들은 점심시간에 문을 닫거나 주말에 영업시간을 단축하기도 합니다. 특정 요일에는 아예 문을 닫는 곳도 있어요. 유럽 여행 중 쇼핑을 계획하고 있다면 현지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쇼핑 시간은 여행 계획과 필요한 물건을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미국인들은 낯선 사람에게도 더 많이 웃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 이유가 있어요. 수년에 걸쳐 미국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하나의 용광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가 만들어내는 간극을 좁히기 위해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해졌어요. 때로는 잔인하게 솔직해지는 것보다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때도 있죠. 유럽에서는 TV 시청 선호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에서는 슬로우 TV라는 멋진 컨셉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끔 쇼 앞에서 몇 시간 동안 멍하니 앉아있는 거 아세요? 노르웨이 사람들은 이를 국민 스포츠로 발전시켰습니다. 배경음악과 같은 시각적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작불을 피우거나 뜨개질 마라톤을 몇 시간씩 시청하며 스크린에 붙어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배경 엔터테인먼트가 필요할 때는 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느리게 산다는 의미의 휘게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휘게는 북유럽 국가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원칙이 행복의 비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휘게는 성가시거나 부담스러운 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만드는 거예요. 또한 인간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